이번 핸드는 이제 SK, 히어로가 SK 스탯을 딜링 받았을 때 핸드입니다. 1, 2블라인드고요. 이때 스택이 500개 정도, 그리고 상대는 300개 이상, 340개 정도 있었을 상황이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앞자리에서는 다 폴드를 했고요. 그리고 미드 포지션이고 이게 버튼 자리, 뒷자리였어요. 네, 이제 상대가 미드 포지션에서 10개를 배팅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뒷자리에서 40개 릴레이즈를 했고요. 그리고 상대가 30개 콜을 했습니다. 스택은 이제 팟은 80개 정도 되고, 여기서 플랍이 이렇게 깔렸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환상적인 플랍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좋은 플랍이 깔렸고,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가 앞포지션이잖아요. 여기서 32개 정도 배팅을 하고 나왔어요. 플랍의 팟에 비해서 좀 적은 배팅인 상태. 여기서 뜬금없이 히어로가 이제 거의 이제 팟을 이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상대가 이거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상대의 스택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 상태에서 올인, 그리고 상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콜을 했습니다. 네. 상대 핸드는 스킨 한방줄이었고요. 뭐 리버나 턴은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 떨어져서 전부 이제 준 상태. 네. 요렇게 이런 팟에, 그러니까 이런 핸드에 대해서 이제 닥터 제이님, 홀덤 닥터 제이님이 코멘트를 좀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플랍만 놓고 봤을 때는 히어로한테 굉장히 좋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플랍이 오픈이 됐는데, 이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요. 일단 보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면은 변함이 없지만, 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프리플랍에 MP에서 상대가 10개로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히어로가 버튼 포지션에서 나 굉장히 좋은 핸드야 라고 생각하면서 10개에 30개를 더 레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팟은 20개에 30개가 더 배팅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MP 포지션에 있던 상대가 30개를 콜을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이 30개를 콜할 만한 핸드는 뭐가 있을까요? 1, 2 블라인드에서 15BB에 해당되는 금액을 콜을 한다? 거의 대부분 에이스 마담, 에이스 킹, 그리고 팟앤류,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도 그런 상대도 프리플럽에 내가 배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 포지션에서 강한 릴레이즈가 나왔고 그걸 이제 콜하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보드가 이렇게 깔렸고, 히어로가 봤을 때에는 TPTK에 너 플러시 드로우에 너 스트레이트 드로우까지 다 깔려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상대가 동크를 했어요. 동크를 34개를 팟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약간 못 미치는 사이즈로 2개죠. 예, 32개 뱃을 동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히어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마담 라인은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런데 에이스 마담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가 에이스 킹이다라고 생각해서 에이스 마담으로 도미네이팅 카드로 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성향이나 저 사람이 파켄류를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에이스 마담 같은 핸드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플랍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크를 했고 되게 좋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플럽에 10개에서 30개를 더 베팅을 했을 때 콜할 만한 상대 핸드는 파켄류, 그 다음에 에이스 마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잭, 10, 킹이 깔린 상태에서 킹스라고 했다면은 30개, 뭐 한 40개, 50개 더 릴레이스 4벳을 했겠죠. 그런데 4벳을 하지 않고 콜만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 마담 파켓류, 뭐 잭 파켓, 10 파켓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는 히어로가 굉장히 좋은 카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고, 맥시멈 킹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콜로 끊었기 때문에 4벳을 했을 경우에 상대가 5벳을 한다면 그건 뭐 거의 에어라인일 확률이 높지만, 3벳이 나온 상태에서 콜로 끊었기 때문에 상대 핸드를 굉장히 좋은 핸드라고만 판단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동크벳을 했는데, 여기에서 히어로의 한 가지 실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 핸드의 셋이나 에이스 마담 같은 그런 한방 스트레이트가 완성이 되는 핸들을 들고 있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대가 에이스 마담이거나 셋이라 할지라도 위의 상황은 분명한 쿨러예요. 예, 저런 빅드로우 핸들을 가지고 폴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는 상대의 32개의 배팅에 릴레이스를 한다고 하면 상대는 아마 폴드하거나 올인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강한 핸드다라고 판단이 되면 폴드할 것이고, 정말 센 핸드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히어로가 에이스 킹이 아니라 에이스 마담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잭스나 텐스를 들고 있어서 셋을 맞췄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는 올인 승부를 걸어올 겁니다, 분명히. 반대로 에이스 킹을 딜링하고 이런 빅드로를 갖고 있었지만 릴레이즈를 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셋이나 한방 줄로 올인 승부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폴드를 하게 되면 동크 베팅한 거에 대한 것만큼은 가져오겠지만 추가적인 밸류를 이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릴레이즈라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릴레이즈에 다시 한 번 더 릴레이즈를 맞는다고 하면은 에이스 킹의 지금 현재 상황의 핸드로는 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히어로가 이제 여기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팟 컨트롤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콜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콜로 끊고 32개 콜로 끊고 턴 카드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죠. 턴에서 이렇게 카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대가 여기에서 뭐 올인을 친다던가 아니면 또 뭐 팟 사이즈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의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서 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굉장히 위크하지만 폴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어로의 카드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상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크도 했고 턴에서 카드가 깔린과 동시에 더블 배럴을 날렸기 때문에 이 상대의 카드도 히어로 카드만큼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팟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히어로가 좀 패시브하게 이제 콜로 끊고 턴 카드나 리버 카드를 보고 플레이를 했더라면 이 많은 스택을 다 상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내가 TPTK에 너프 플러시 드로우에 너프 트리트 드로우까지 갖고 있어. 야, 이거 뭐 얘가 셋을 맞아도 내가 승부 봐야 되는 카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셋이거나 한방 스트레이트일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셋인 경우에는 플러시 드로우나 거샷을 띄워야 이기기 때문에 6대 4로 지고 있고요. 상대방이 한방 줄일 경우에도 스트레이트가 되면 찹이 되는 것이고, 마담이 뜨면 찹이 되는 것이고,
플러시 드로우가 떠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건데 플러시 드로우는 최대 9장이죠. 35%예요. 그러면 65대 35로 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든 간에 히어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플랍 카드만 놓고 봤을 때에는 환상적인 플랍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쿨러로 이제 인식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넛이 아니기 때문에 팟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플랍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히어로가 올인을 한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콜로 끊고 예. 그 이제 콜로 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프벳 정도, 예, 이 정도 벳을 하거나 혹은 위장을 하려고 체크를 하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벳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70개네요. 네, 70개. 만약에 그러면 히어로는 또 마찬가지로 콜로 끊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폴드가 나을까요? 저는 당연히 콜로 끊습니다. 콜로 끊는 게 나을까요? 왜냐면 네.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70개를 콜을 하고 남에도 불구하고 히어로가 상대방으로 받을 수 있는 오즈가 지금 보면 24개, 25개, 25개 정도가 돼요. 240개. 예, 네. 임플라이드 오즈가 240개가 있기 때문에 이 240개의 스택을 리버에서 만약에 드로우를 완성시킨다고 하면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70개에 대한 기대값이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싼 지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플라이드 오즈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자, 지금 팟이 140개 그리고 70개, 140개, 280개 210개를 이기기 위해서 70개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즈가 1대4가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리버에 턴 리버에 플러시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띄워서 이길 확률에 대한 오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임플라이드 오즈에 대한 250개의 기대값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콜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굉장히 위크하고 내가 게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70개에 대한 게 너무 세다라고 하면 뭐 위크하게 폴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폴드를 자주 하면 플레이할 수 있는 핸드가 굉장히 없어지죠. 만약에 이제 플레이어가 위장을 하려고 이 상태에서 책을 줬다면 상대가 책을요? 책을 줬다면 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네. 나도 굉장히 강한 핸드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플랍이 좋지 않게 열렸어 라고 판단이 돼서 히어로도 똑같이 트랩을 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 네가 약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내가 좀 너의 그 드로우 값을 주기 위해서 배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반대로 70개의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 배팅을 한다면 이쪽에서 올인 나오겠죠. 그렇죠. 거의 올인 상대는 나오겠죠. 여기에서 에이스 마담이나 이런 굉장히 좋은 핸들을 들었다면 70개를 콜만 할 것이 아니라 턴에서 승부를 보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올인을 했다면 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쿨러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플랍은 굉장히 좋게 열렸지만 좋게 열린 상황에서 오히려 히어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이거 내가 이런 카드 가지고서 폴드 한다는 거나 도대체 여기서 어떤 카드로 이렇게 올인을 할까 답은 뻔하거든요. 한방 스트레이트가 아닌 이상은 이런 핸드로 플레이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플랍에 MP에서 상대가 10개를 배팅한 걸 10개 받고 30개를 더 했습니다. 킹아이 보드로 깔렸어요. 히어로의 카드가 에이스 킹이 아니라 킹스일 수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셋은 무섭지 않다라고 상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상대가 정말 가정입니다만은 에이스 킹이 아니라 히어로가 킹스를 들고 있었고 상대가 잭스였는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킹스 가지고 폴드 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평소에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제 폴드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폴드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스스로가 팟 컨트롤을 못해서 네, 이런 쿨러 상황을 만들었고 본인도 원하지 않은 승부. 사실 이게 좋은 상황이면 분명하지만 이 많은 이 상대방도 35개 정도 되는 스택이 있었고 이 35개에 대한 스택을 다 집어넣을 정도로 그 히어로가 꼭 썩 유쾌한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70개가 나왔고 콜로 끊었습니다. 네. 콜로 끊은 상태에서 이제 리버는 뭐 예를 들어 블랭크가 떨어진 네. 거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팟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올인 승부를 한다든지 혹은 이 정도 남겨놓고 뭐 이 정도만 베팅을 하겠죠. 네. 요 상태에서 올인 했다고 치지 말고 요 정도 벳이 나왔을 때 네. 폴드가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폴드입니다. 왜냐면은 풀랍에 저런 카드가 깔리고 턴과 리버를 보기 위해서 충분한 그 지불을 했어요. 네, 그 정도면은 상대가 원페어 정도 되는 카드 가지고 트리플 배럴을 이렇게 날릴 수가 없거든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잭10 그 정도 카드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팟 컨트롤을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 히어로가 스택 상하지 밖에 않을 수 있는 스택이 이제 많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만 네, 이뤘을 텐데 이거는 이제 무리하게 그렇죠. 몬스터 들어오라고 해서 네. 올인 쳐가지고 네. 전부 잃어버리는 뭐 한 그런 일이 15개, 12~3개에서 5개 정도만 상할 수 있는 팟이었는데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무리한 게 아닌가. 하지만 뭐 이 상황에서 올인 승부를 해서 턴이나 리버의 플러시가 완성이 되면서 빅팟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걸 갖다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는 것이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크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위크한 플레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만약에 여기에서의 카드가 이 10이나 잭이 빠진 상태에서 뭐 이런 카드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카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다르죠. 상대방이 힛할 수 있는 카드는 템파켓이나 정말 운이 없어서 킹스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 상태에서는 템파켓 정도가 많이 그렇죠. 맞겠네요. 템파켓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은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긴가민가 상대방이 템파켓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라도 올인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세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동크벳을 했고 턴에서도 더블 배럴을 날렸다는 건 아까 같이 이제 이 상황에서 6이 아닌 잭이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핸드가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카드가 이게 아니라 요게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동크를 날렸다고 한다면 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턴에서도 똑같이 70개를 쳤다 라고 하면 이거는 텐셋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턴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강한 핸드가 아닌데 히어로의 카드를 한번 찔러보기 위해서 세미 블러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